여러분,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70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 만에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최민호. 35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왜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쳤냐고요? 그 새끼가 제 손주를 괴롭혔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죠. 피고인 최민호. 탈세, 부동산 투기, 내부자 거래, 총 추징금 8천만 원. 교사 자격 정지 3년. 최민호가 저를 봤을 때 그 눈빛,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정당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마주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날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70세.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에요. 40년간 탈세범들을 잡았죠. 큰 기업 회장부터 작은 가게 사장까지. 세금 안 내는 놈들은 다 잡았어요. 2015년에 정년퇴직했고 그 후 10년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서울 강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 돌보면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어요. 손주 이름은 정지민. 초등학교 5학년 11살. 제 외동딸이 낳은 아이예요. 딸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민이는 저희 부부가 키우고 있었죠.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주죠. 매일 아침 지민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제 일과였어요. 지민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아버지. 저녁에 봐요. 밝게 손 흔들며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2025년 4월 15일. 봄날이었죠. 날씨도 좋았고 벚꽃도 피고 완벽한 날이었어요. 지민이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일어났죠. 지민아, 왔어?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고기를 구워 놓았는데. 그때 지민이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지민아, 왜 그래?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와락 제게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아앙, 제 손주가 제 품에서 우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민아,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이 괴롭혔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럼 뭔데? 담임 선생님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데? 지민이가 더 세게 울면서 말했어요. 저만 때려요. 뭐라고? 뭐라고? 수학 숙제 안 해갔다고. 머리를 때렸어요. 지민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할아버지의 손. 제가 지민이 머리를 살짝 만졌어요. 그때 느껴졌죠. 머리에 혹이 있는 걸. 작지만 단단한 혹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야? 자로 때려서 혹이 났어요. 아파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 봤어요. 탈세범, 사기꾼, 온갖 나쁜 놈들. 근데 그 어떤 놈들보다 더 화가 났어요. 왜요? 제 손주를 때렸으니까. 11살짜리 아이를. 자로. 머리를. 그것만이야? 다른 건 없어?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반 애들 앞에서 이 멍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만 그래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자주 그래? 네. 거의 매일이요. 제가 뭘 해도 혼내요. 숙제를 해가도 이것밖에 못해? 그러고
발표를 해도 틀렸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할아버지 걱정하실까봐요. 그리고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손주가 느꼈을 공포, 매일 아침 학교 가면서 느꼈을 두려움, 그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민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안 그럴 거야. 할아버지. 근데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더 혼날 것 같아요. 걱정 마.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단순히 혼내는 걸로는 부족했어요. 제대로 파괴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무작정 덤비는 건 아니죠. 저는 40년간 조사관이었으니까 증거를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합법적으로 그 새끼 인생을 완전히 끝내주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친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갔어요. 수송초등학교. 강북구에 있는 작은 학교죠. 학교에 들어서니까 복도에 아이들 작품이 붙어 있었어요. 그림들, 글짓기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겉으로는. 교무실을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5학년 3반 정지민이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여교사가 저를 봤어요.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주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최민호 선생님이시죠? 잠깐만요. 불러드릴게요. 여교사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최 선생님, 지민이 보호자 오셨어요. 잠깐 기다리니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민호. 35살, 키 175cm 정도. 안경 쓰고 말쑥하게 생겼더라고요. 첫인상은 괜찮아 보였어요. 웃으면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지민이 할아버지시죠? 저는 담임 최민호입니다.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저는 악수는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앉으세요, 선생님. 최민호가 앞에 앉았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거슬렸어요. 화면 교무실 상담 테이블. 마주 앉은 두 사람. 지민이 요즘 어때요? 제가 먼저 물었죠. 아, 지민이요? 착한 아이긴 한데 좀 산만한 편이에요. 산만하다고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고요. 숙제도 자주 안 해오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셨나요?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최민호 표정이 굳더라고요. 때린 건 아니고요. 할아버님. 아니고요?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주의를 준 거죠. 요즘 애들은 말로 해서는 안 듣거든요. 자로 머리를 때리는 게 가볍게 주의를 주는 건가요? 그건 오해이십니다. 제가 자로 책상을 쳤을 뿐이에요. 아이가 놀라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더라고요. 제 손주 머리에 혹이 있는데 책상을 쳤다고요? 멍청이라고도 하셨다는데요? 최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한 걸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이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하겠구나. 선생님, 다시는 우리 손주한테 손대지 마세요. 할아버님, 요즘 애들은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제가 정말 때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시는 우리 손주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최민호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최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거슬렸어요. 너 그 웃음 오래 못 갈 거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경고 정도로는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제대로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서 바로 교육청에 신고했죠. 학교 폭력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손주를 때렸습니다. 수송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최민우입니다. 신고가 접수됐어요.
2주 후 긴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 저랑 지민이, 최민호, 교장, 교감, 학부모 대표들 다 모였죠. 제가 말했어요. 최민호 선생이 제 손주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최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학생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물었어요. 증거 있으신가요? 손주 머리에 혹이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때려서 생긴 건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넘어져서 생겼을 수도 있고. 그건 다른 목격자나 증거가 있나요? CCTV 같은 거라도? 교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니까요. 결국 무마됐어요. 증거 불충분. 최민호는 주의 조치만 받았죠. 주의요. 겨우 주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0년간 조사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데 증거가 없어서 졌다고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새 노트를 펼쳤죠. 맨 위에 이렇게 썼어요. 최민호 완전 파괴 작전. 그리고 그 밑에 적었죠. 1단계 신상 파악, 2단계 약점 발견, 3단계 증거 수집, 4단계 공격 개시, 5단계 완전 붕괴. 컴퓨터 앞에 앉은 할아버지. 증거가 없다고요? 제가 만들어드리죠. 40년간 국세청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드릴게요. 첫째 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최민호 신상 파악이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죠. 최민호 초등학교 교사.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SNS도 있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SNS에 다 올리잖아요. 저는 하나하나 다 봤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치 게시물을 전부. 처음엔 평범했어요. 학교 사진, 학생들과 찍은 사진, 가족 사진. 근데 2020년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 게시물. 드디어 내 차. 꿈에 그리던 BMW. 사진에는 새 BMW 520D가 있었어요. 번호판도 새 것. 가격이 얼마죠? 대충 6천만 원쯤 되는 차예요. 응? 초등학교 교사가 6천만 원짜리 차를? 일단 메모했어요. 2021년 게시물. 강남 신축 아파트 입주. 드디어 내 집 마련. 강남 생활 시작. 사진에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 거실이 보였어요. 강남 아파트요? 교사 월급으로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세전 400만 원 정도, 세후 3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강남 아파트를 사요? 이상하잖아요. 2022년 게시물. 발리 여행. 럭셔리 리조트 최고. 사진에는 수영장이 딸린 고급 리조트가 보였어요. 2023년 게시물. 몰디브 신혼여행. 아내와 함께하는 천국. 또 해외여행이에요. 2024년 게시물. 제주도 펜션 투자. 부동산 재테크 성공. 제주도 펜션까지 샀어요. 노트에 적힌 메모들. BMW 6천만 원. 강남 아파트. 해외여행 연 1회. 제주 펜션. 이 정도면 뭔가 있다는 거죠. 교사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생활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더 파봤어요. 최민호 이름으로 검색을 계속하니까 학원 강사 활동 이력이 나오더라고요. TOP 수학학원 강사 최민호. 프리미엄 과외 전문. 아, 학원에서 부업하는구나. 그럼 부업 소득은 신고했을까요? 여기서 제 전문성이 발휘되는 거죠. 저는 국세청에 제 후배가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퇴직한 친구. 전화했죠. 야, 나 철민이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사람 하나 소득 신고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님, 그거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알아? 근데 급해. 내 손주가 이 새끼한테 맞았어. 이름이 뭔데요? 최민호. 주민번호는 제가 미리 조사해둔 주민번호를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확인했는데요. 응, 어떻게 나왔어? 교사 급여 소득만 신고돼 있고요. 다른 소득은 없네요. 학원 강사 수입은? 그건 신고 안 돼 있어요. 빙고. 탈세한 건 확보. 학원에서 받은 돈을 신고 안 한 거죠. 대충 계산해 봤어요. 학원 시급이 시간당 5만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 3회, 하루 3시간씩 하면 한 달에 180만 원. 1년이면 2,160만 원. 5년 하면 1억이 넘어요. 이거 신고 안 하면 추징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해 봤죠. 본세 1억, 가산세 40%, 최소 1억 4천만 원. 근데 시효가 5년이니까 대충 5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좋아요. 이제 1차 무기는 확보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파고 또 파고.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내역 조회 화면. 2주차.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했어요. 어떻게 조회했냐고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이 있거든요. 아저씨,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할아버지? 사람 하나 부동산 거래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그거 개인정보인데요.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근데 제 손주가 이 사람한테 맞았어요. 선생님인데 아이를 때렸다고요. 젊은 친구 표정이 굳더라고요. 정말요? 네. 도와주세요. 제발. 커피값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50만 원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자료가 왔어요. 최민호 부동산 거래 내역 2020년 3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이 매수 8억 원. 2021년 10월 같은 아파트 매도 10억 원 차익 2억 원. 2021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토지 500평 매수 3억 원. 2023년 6월 같은 토지 매도 4억 5천만 원 차익 1억 5천만 원. 총 차익 3억 5천만 원. 차익 3억 5천만 원. 양도소득세? 이게 이상한 거 아세요?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강남 아파트를 정확한 타이밍에 사고 팔았을까요? 2020년 3월에 샀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팔았어요. 딱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일 때 팔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땅도 2021년 12월에 샀어요. 서귀포 개발지역이 발표되기 2개월 전에. 그리고 2023년 6월에 팔았어요. 개발이 확정되고 가격이 최고점일 때. 이건 운이 아니에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더 파봤죠. 최민호 인맥을 조사했어요. SNS 친구 목록, 태그된 사진들을 전부 다 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2019년 사진. 대학 동창 모임. 사진에 5명이 찍혀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 그중 한 명 이름이 태그돼 있었어요. 김태훈. 직업을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개발업자더라고요. 그것도 강남, 제주 쪽 개발하는 대형 건설사 임원. 아, 이거였구나. 김태훈한테 내부 정보 받아서 미리 사고 팔았던 거죠. 이게 뭐냐고요? 내부자 거래예요. 부동산 내부자 거래. 이것도 불법이에요. 자본시장법 위반.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최민호와 김태훈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통화 기록은 영장 없이는 못 보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 통신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했죠. 대리님, 나 박철민입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있는데 혹시 통화 빈도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 말고 통화 빈도만. 선배님, 그것도 개인정보인데요. 알아. 근데 정말 급해. 제발. 누구 건데요? 일주일 후 자료가 왔어요. 최민호와 김태훈의 통화 빈도. 2020년 2월 통화 17회 아파트 매수 1개월 전. 2021년 9월 통화 23회 아파트 매도 1개월 전. 2021년 11월 통화 19회 제주 토지 매수 1개월 전. 2023년 5월 통화 21회 제주 토지 매도 1개월 전. 완벽한 패턴이에요.
부동산 거래 직전마다 통화가 급증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명백한 내부자 거래예요. 체크리스트. 탈세, 내부자 거래의 체크 표시. 좋아요. 이제 2차 무기도 확보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새끼 더 있을 거야. 제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더 파고들었어요. 아내 박수진과 함께. 한 달 반쯤 됐을 때 저는 최민호 가족까지 조사했죠. 부인 이름은 박수진, 33세, 전업주부. 박수진 명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야, 미안한데 박수진 명이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선배님,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내가 책임질게. 일주일 후 결과가 왔어요. 박수진 명의 계좌. 신한은행 1억 2천만 원, 국민은행 8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전업주부가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답은 하나죠. 최민호가 자기 재산을 아내 명의로 숨긴 거예요. 차명 재산. 이것도 불법이에요. 탈세의 일종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최민호의 범죄 1. 학원 수입 탈세 추정 1억, 추징금 5천만 원. 2.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추정 추징금 3천만 원. 3. 내부자 거래 과징금 3천만 원. 4. 차명 재산 은닉 추징금 1억 원. 총합 최소 2억 이상. 이 정도면 파산시킬 수 있어요. 두꺼운 보고서를 정리하는 할아버지. 3개월 차. 저는 움직였어요. 국세청 신고센터에 전화했죠. 네, 말씀하세요. 최민호라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원 수입을 신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탈루했고 차명 재산도 은닉했습니다. 증거 있으신가요? 네, 다 있습니다. 학원 급여 명세서, SNS 증거,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전부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3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전부 이메일로 보냈어요. 67페이지짜리 보고서. 모든 증거와 추론을 담았어요. 마치 제가 국세청에 다닐 때 작성하던 보고서처럼 완벽하게. 일주일 후 국세청에서 움직였어요. 최민호한테 세무조사 통보가 갔죠.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최민호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선배님, 이거 선배님이 신고하신 거 맞죠? 왜? 자료가 너무 전문적이에요.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현직 조사관도 이 정도로 못 써요. 그래?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조심하세요, 선배님. 최민호는 패닉 상태였겠죠.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학교에서도 소문났을 거예요. 최민호 선생님 세무조사 받는데요. 진짜요? 뭐 잘못한 거 있나 봐요. 돈 문제래요. 탈세? 한 달간 세무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추징금 5,2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교사 월급으로 5천만 원 내려면 1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해요. 근데 최민호한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집 담보대출 받아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죠. 부동산 내부자 거래 신고합니다. 신고인 성함과 피신고인 성함 말씀해주세요. 신고인은 박철민, 피신고인은 최민호와 김태훈입니다. 내용 말씀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보냈어요. 통화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 타이밍 분석.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어요. 최민호와 김태훈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결과 나왔죠. 과징금 최민호 3천만 원, 김태훈 5천만 원. 최민호는 이제 추징금 5천, 과징금 3천, 총 8천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검찰에 고발했어요. 차명 재산 은닉 고발합니다. 검찰도 수사 시작했죠. 최민호 부인 박수진 계좌까지 전부 조사. 자금 출처를 추적하니까 전부 최민호한테서 온 거였어요.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통보가 갔죠. 최민호 교사,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됨. 교육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사 자격 정지 3년 즉시 효력 발생. 최민호는 교사 자격을 잃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법정 날이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최민호가 앉아 있었고요. 판사가 말했죠. 피고인 최민호, 소득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8,200만원, 자격 정지 3년. 최민호가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게 다 누구 짓이에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고소인은 박철민 씨입니다. 박철민? 누구죠? 정지민 학생 할아버지요. 순간 최민호가 제 쪽을 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더군요. 그 눈빛,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최민호를 쳐다봤죠. 법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최민호 부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인생을 망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제 손주를 때렸거든요.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요.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그건 당신 남편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에요. 탓하실 분을 잘못 찾으셨네요. 박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죠. 경매 공고가 붙어있다. 그 후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최민호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추징금 8천만 원 내느라 집 담보대출, 교사 자격 정지로 월급 끊김, 학원 강사도 해고 범죄자라서 어느 학원도 안 받음, 부부 갈등 심화 아내가 이혼 요구, 집 경매 넘어감, 신용불량자 전락.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님인가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최민호입니다. 지민이 담임이었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네, 최민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님이 하신 거죠? 모든 게. 뭘요?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다 할아버님이 하신 거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웃었어요. 왜요? 선생님이 제 손주를 괴롭혔잖아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저 이제 끝났어요. 그만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최민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애들은 학교에서 범죄자 아빠라고 놀림당하고. 그래서요? 제 손주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어요. 40년 조사관 생활 중 가장 뿌듯한 날이었어요. 복수 완료. 저녁 식사 시간. 일주일 후 손주 지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왜 그래? 최 선생님 학교 안 오신대요. 그래? 네. 다른 선생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지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반 애들이 그러는데. 최 선생님 집이 어렵다고, 경매 넘어갔다고. 제 손이 멈췄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 표정 보면 알아요. 선생님한테 뭔가 하신 거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응, 네가 힘들어하니까. 지민이 눈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건.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혼나는 정도만. 이렇게까지는. 손주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 복수가 너무 과했나? 지민아, 선생님은 너를 때렸어. 그리고 모욕했고. 저도 알아요. 근데 선생님 애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선생님 애들도 저랑 같은 초등학생이에요. 그 애들은 왜 아빠 때문에 놀림받아야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나빠요. 지민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나와서 저를 봤어요. 당신,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당신 복수가 너무 심했어요. 그 선생님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까지 파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새끼가 우리 손주를. 알아요. 근데 지민이도 힘들어하잖아요. 지민이를 위해서 한 건데. 정작 지민이가 괴로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복수가 목적이 됐나? 지민이를 위한다고 했는데. 정작 지민이는 힘들어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른다. 새벽 5시쯤 저는 일어나서 지민이 방문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지민아, 할아버지야.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민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할아버지가 너무 과했어. 복수에만 집중해서 다른 건 생각 못했어. 지민이가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선생님이 사과만 하면 됐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요. 미안해. 근데 할아버지는 선생님 인생을 망쳤어요. 선생님 가족도 다 힘들게 하고. 할아버지가 고칠게. 진짜요? 응. 할아버지가 뭔가 해볼게. 지민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일주일 후 저는 최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할아버님? 만나요. 커피숍에서.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최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없었죠. 초췌하고 수척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앉으세요. 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가 과했습니다. 최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복수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까. 당신 가족까지 힘들게 했고. 할아버님,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요. 제 손주를 때렸고 모욕했으니까. 근데 저도 선을 넘었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이한테도 할아버님께도. 저는 교사 자격도 없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교사가 됐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최민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풀이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약한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지민이가 그 대상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어서세요. 네.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사 복직 절차, 변호사 비용, 집 대출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손주가 원하거든요. 그 아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시는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다시 때린다면. 제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엔 정말 끝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을 완전히 없애버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운동장. 1년이 지났습니다. 최민호는 다시 교사가 됐어요. 교육청에서 재심사를 거쳐서 자격정지가 해제됐죠. 그리고 수송초등학교로 복직했어요. 저는 가끔 학교 앞을 지나가요. 몰래. 운동장을 보면 최민호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어요. 예전처럼 때리지 않아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 지민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요즘 최 선생님 완전 좋아졌어요. 네. 이제 안 때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게 정답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손주는 이제 안 울어요. 학교도 즐겁게 다녀요. 그리고 최민호라는 사람도 진짜 선생님이 됐어요. 때로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 변화, 그리고 용서. 하지만 잊지 마세요. 만약 다시 누군가 제 손주를 건드린다면 저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은퇴해도 조사관이니까요. 여러분, 당신 주변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당신이 그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